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 A씨가 20년 지기 B씨의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죠. 오늘 B네 아들 결혼식 다녀왔는데 신부가 화장도 진하고 드레스도 너무 과해서 보기 불편하더라. 웨딩홀도 변두리에 있는 곳으로 잡았는데 하객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뷔페 음식도 맛없었어. 이런 사람은 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험담거리를 찾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시죠. 같은 동네에 사는 L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1층에 사는 젊은 부부 봤어? 맞벌이 하는데 애들은 맨날 학원만 보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3층의 MC네는 요새 차가 안 보이던데 남편이랑 별거 하는 것 같더라. 원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의 삶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성장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40대 중반의 C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 이번에 부동산 자격증 따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어보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공인중개사야.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망하기 딱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살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C씨는 결국 도전을 포기했고 2년 뒤 그때 함께 시작하려던 지인은 성공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면 한 대기업에 다니는 N씨는 해외 MBA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이랬죠. 야, 너 연봉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러려고 해? 그 나이에 외국 가서 공부하면 뭐해? 지금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게 낫지. 결국 N씨는 자신의 꿈을 접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0대 후반의 D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맡았습니다. 마감 전날까지 미루다가 결국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팀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D씨의 반응은 이랬죠. 애초에 팀장님이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E씨가 자료를 늦게 줘서 저도 작업이 늦어졌고 사실 저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다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너무 억울해요. 팀원들은 D씨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함께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O씨는 친구와의 약속에 항상 30분 이상 늦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이런 말만 합니다. 야,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애들도 많아. 그리고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지하철이 지연된 거야. 아니면 택시가 안 잡혀서. 너도 가끔 늦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죠. 넷째,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F씨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 친구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쉬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전화를 걸어옵니다. 야, 일어났지? 내가 네 집으로 가고 있어.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얼른 준비해. F씨가 몸이 안 좋다고 거절해도 에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거야? 산에 가면 오히려 건강해질 거야.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강요합니다. P씨의 사례도 보시죠. P씨는 같은 부서 팀장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휴가를 내면 회사가 어려운데 꼭 지금 가야 돼. 다른 팀원들 생각은 안 해? 라며 압박합니다. 심지어 휴가 중인 직원에게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답장이 없으면 전화까지 걸어 잠깐이면 되니까 회사 좀 들러줘라고 요구하죠. 다섯째,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G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동창인 H씨가 연락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다며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보니 보험 가입을 권유하더군요. G씨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라고 하자 우리가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며 감정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G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는데 그 후로 H씨는 연락도 없다가 1년 뒤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Q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 아이템인데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투자금은 많이 안 들어가. 월 100만 원만 있으면 돼. 거절하면 이렇게 말하죠. 난 널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건데 넌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지만 정작 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잠적해버립니다. 여섯째,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I씨의 직장 사례를 보시죠. I씨가 일하는 부서에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한 50대 후반의 동료는 매일 이렇게 말했죠. 20년 동안 수기로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또 컴퓨터로 하자는 거야. 젊은 애들이 맨날 이상한 걸 들여와서 결국 그 동료는 새 시스템 교육도 거부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R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건강검진을 권해도 이렇게 말하죠. 난 40년 동안 검진 한 번 없이도 잘 살았어. 병원 가면 오히려 병 생기는 거야. 운동을 권해도 난 젊을 때부터 운동 안 해도 멀쩡했어 라며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작은 건강 이상이 큰 병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의 J씨 이야기입니다. 분기별 실적 평가에서 J씨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평가임에도 J씨는 이렇게 반응했죠. 분명 팀장이 저를 싫어해서 일부러 A를 안 준 거예요. 지난번 회식 때 제가 일찍 귀가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자리에 K는 매일 SNS 하면서 일하는데도 A등급 받았잖아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더 동료들과 거리가 멀어졌고 결국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씨의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동창회에 한번 불참했더니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자 S씨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들 나를 따돌리려고 작당했나 봐. 내가 성공해서 다들 질투하는 거야. 특히 T는 고등학교 때부터 날 시기했잖아. 결국 본인이 먼저 동창회 단톡방을 나가버렸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관계의 농도를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관계의 농도를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점차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셋째,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이 시간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켜나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보세요. 취미 모임이나 학습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오랜 기간 지속된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